우리 시장은 오늘은 코스피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과 어제까지만 해도 강한 코스닥의 상승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나 긴장해야 할 것들은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들이 지금 70%, 80%까지 여론에서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본 쪽에서의 엔화 강세 흐름으로 약간 턴이 됐고 미국 시장도 과거의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경험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외부의 변수에도 일단은 우리 시장이 견조하게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데 언제나 저희가 위험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또 언제 또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르는 시장이다라는 건 늘 대비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쿠팡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새벽이었죠. 쿠팡,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쿠팡의 주가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미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유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도 쿠팡이 약간 제재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쿠팡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자, 쿠팡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은요. 만약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규정이 있는데 쿠팡이 이것도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쿠팡의 주가가 5% 넘게 급락을 한 것이었고요. 자, 길게 한번 차트를 봤습니다. 상장될 당시에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다가 2024년, 2024년까지 계속 조정을 받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도 쿠팡의 주가가 꽤나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결국에는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쿠팡이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는구나. 한국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 잘 벌겠구나라고 하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우상향하는 패턴을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해킹 사태 때문에,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상승 탄력이 멈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이 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쿠팡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보 유출, 보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해서 아니 6월에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고요.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해서 과징금을 강화해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것을 계기로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여당 쪽에서는 쿠팡의 과징금을 아주 세게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연매출이 4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만약에 이 과징금을 41조 원의 한 3% 정도의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1조 원의 한 3% 하면 1조 2천억, 1조 3천억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지금 때려야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 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배달원 정보가 유출됐었고요. 2021년에도 역시 고객 정보가 유출됐었고 2023년에 주문자 수취인 정보가 유출이 됐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 지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 정도의 이 사건 때 과징금을 총 이 3번을 총 합치면 16억 원밖에 과징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런 반복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 때문에 지금 쿠팡이 1조 원대 과징금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1조 원까지는 안 받을 것이다. 뭐 많아봤자 5천원, 6천억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쿠팡의 뭐 재무제표나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쿠팡에 대한 비판들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지금 12월 초가 들어섰는데 쿠팡에 대한 이제 지금 우리가 쿠팡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압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쿠팡이라는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쿠팡의 지배구조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쿠팡은 전체 매출의 90%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요. 직원도 9만여 명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도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시장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미국의 제도나 법이나 그런 경영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쿠팡에서 대응하는 건 국내의 법인, 한국 법인의 대표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지배구조 이사회 아니면 이사회를 들여다보니까요. 자, 보시죠. 김범석 의장도 사실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사진을 봤더니 ARM에서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있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느낌을 알까요? 우리나라의 이 쿠팡의 이 소비 업계의 이런 트렌드를 알까요? 상황을 알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쿠팡 이사회의 구성 겉보기에는 너무나 멋진데 과연 이것을 우리나라 시장에 잘 대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내부 통제는 미국 법인이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 이사회랑 최대 주주 김범석 의장, 그런데 이 사고 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결정이나 예산, 보안과 관련된 정책은 미국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 책임은 우리나라 법인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서 쿠팡의 지배구조 이게 맞나?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JP모건이 때마침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쿠팡의 사고에 대한 분석과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소비자 이탈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쿠팡의 경쟁자가 대항할 만한 경쟁자가 없고 지금 이미 시장에 너무 깊숙이 진입해 있고 우리가 너무나 의무적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활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상 이런 정보 유출, 이제 또 유출됐네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거다. 결국에 한국인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그대로 쿠팡 쓸 겁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12개월 주가의 흐름, 긍정적 의견, 중립 의견, 로우 의견을 냈지만 결국에는 주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갈 거다. 오히려 바이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이 어떤 이 상황이 펼쳐질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쿠팡의 소비 여력도 국내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